자, 드디어 올해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경마장이 휴장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이 마지막 경마 주간이 되고요. 또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맞이하는 이제 경마 주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이 경마계 한 해였는데 수건 사업이었던 이제 온라인 경마도 내년에는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올 한 해를 마감하는 경마 주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출전 두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편성도 상당히 빡빡하게 짜여져 있으니까 마지막까지도 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좀 배팅을 하는데 신중을 좀 기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마는 하루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경마는 돌아오기 때문에 너무 하루에 뭐 오늘 끝장을 보겠다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요. 길게 보고 가는 그런 배팅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부경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2세 루키원 별정 A형 1000m 전체 12마필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전부 다 데뷔전을 갖는 신마들의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사전 정보가 솔직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심사의 모습이나 또는 조교시의 모습을 갖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늘 신마 경주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이 무리한 배팅은 하시지 마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이 어떤 내가 추리를 해내고 이 마필의 능력이나 이런 거를 보여준 능력을 가지고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까지도 판단을 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되지를 않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뭐 인기마 내지는 뭐 좀 바람 부는 그런 마필에 휩쓸려 갈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리한 배팅보다는요, 이 마필들을 관전을 하면서 어차피 내년에 또 이 마필들이 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뭐 관심을 갖는 말은 아마 이번 경주 거의 뭐 인기 1위가 될 가망이 높은 말이죠. 10번마 판타스틱 데이. 일단 뭐 혈통적 기대치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솔직히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에 비해서 주행심사 모습은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 보여줄 거라면 다 보여줬죠. 그리고 어쨌든 매니피의 자마고요. 내년에가 더 기대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조교 모습을 보면 느낌 자체가 신마라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완성도가 높은 마필이고, 이번 경주 외곽이긴 하지만 선행 승부를 할 수도 있고요.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에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이 8번마 OK 드림도 어느 정도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00m 단거리 경주라면은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도 좀 가능해 보이는 그런 편성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의 인기마죠. 저 2번 게이트에 있는 이 2번마 원더풀 번. 뭐 믿고 보는 기수,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주행 심사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이제 마지막 끝걸음까지도 좀 끌어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에 게이트에 이점까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저는 글쎄 데뷔전에서 바로 승부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마필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체 이번 경주는 이 외곽에 있는 이 8번마 OK 드림이나 10번마 판타스틱 데이가 좀 빠르게 경주를 주도할 가망이 높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좀 따라 붙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원더풀 폰이 그 경주를 좀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점도 조금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차라리 좀 복병권의 마필, 두 마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4번마 석세스풀. 최시대 기수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믿지 못할 기수로 좀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상당히 좀 등락이 좀 심합니다. 업다운이 되게 심한 기수인데, 어쨌든 이제 이 부산에서는 그래도 내노라하는 기수 중에 한 명인데, 빨리 제 컨디션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카우보이 칼의 자마라는 거고요. 이 마필이 순간 스피드, 그러니까 순발력이 그렇게 앞서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끈끈함을 좀 갖고 뛸 수 있는 마필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마필은 좀 의외성을 갖고 있는데 이 7번마 짜릿한 이 순간입니다. 자, 3조 문현철 마방에서 이 짜릿한 이 순간하고 12번마 저스트 비 해피 이 두 마필이 지금 동반 출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저스트 비 해피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주행 심사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필이 뒷심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조금 더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7번마 짜릿한 이 순간 이 콩코드 포인트의 자마라는 거 그리고 훈련 시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근성 있게 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기권에서는 조금 밀려 있지만 이변이 일어난다면 이 7번마 짜릿한 이 순간 쪽에서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4번마 석세스풀, 7번마 짜릿한 이 순간, 8번마 오케이 드림, 10번마 판타스틱 데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가운데 이 10번마 판타스틱 데이는 여러분들 꼭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2세 암말 루키2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루키 경주이기 때문에 전적이 짧은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리고 신마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제 마필의 능력이 좀 달라지는 그런 마필들의 한판 승부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직접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이 1번마 원더풀톡과 9번마 월드클래스캣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보이고요. 인기도 면에서도 이 두 마필이 거의 압도적인 인기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1번마 원더풀톱은 데뷔전에서 좀 순발력은 좀 보였지만 끈끈한 면은 좀 보여주지 못하면서 결국 후미권으로 쳐졌고요. 직전 경주에서는 이제 서울에서 내려왔던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끝걸음을 끌어내기는 했는데 조금은 아쉬웠죠. 이때 2착을 차지했던 마필과 거의 뭐 6마신, 7마신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솔직히 3착이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경주 이제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게이트에 2점을 나눴다라는 거죠. 그럼 최적의 전개가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경주 자체가 앞선의 마필들이 뭐 그렇게까지 강한 마필들이 있는 경주의 흐름이 아주 빠른 그런 경주는 아니라는 거고요. 자, 9번마 월드클래스캣은 데뷔전에서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좀 졸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박재희 기수가 최외곽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쓰면서 2착에 성공을 하고 입상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전개로 봤을 때는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에 있어서는 이 9번마 월드클래스캣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1번하고 9번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로 끝날 수도 있는 조금은 싱거운 경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건 물론 이 마필이 지금 어떤 그 전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1번마 원더풀톱이나 9번마 월드클래스캣이 맨 앞에 가는 마필들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아쿠아 매직이라든가 8번마 퍼펙트 위너 뭐 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데뷔전을 갖고 있는 이 5번마 무비모어도 좀 앞선에 나갈 수 있는 마필인데 뒷심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체중이 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습선행을 나가지 않는 이상은 앞선에서 경합 상황이 벌어진다면 앞선의 마필들이 지금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6번마 아웃넘버드 이 마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도 마체가 작은 마필이에요. 그리고 뭐 순발력은 있지만 마지막 끝걸음을 끌어내지는 못하는 그런 마필인데 지금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습 선행. 이 기습 선행을 노린다면 저는 마지막까지도 버틸 수 있는데
솔직히 뭐 아니면 돕니다. 기습 선행에 성공한다면 버틸 수 있는데 경합 상황으로 빠지게 되면 이 마필도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김혜선 기수가 솔직히 김혜선 기수가 선행마를 그렇게 잘 타는 기수는 아니지만 끈기 있게 타거든요. 이 편성을 읽고 아웃 넘버들을 가지고 만약에 김혜선 기수가 기습 선행을 나간다면 저는 버틸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외곽에 있는 이 11번마 판타스틱 타임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외곽이긴 하지만 이 마필도 제가 봤을 때 순발력은 좀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앞선에 좀 빨리 붙일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까지도 경합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인기만 이 3번마 윈드토커. 이 마필을 놓고도 지금 마지막까지 좀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이번 경주 인기만 이 월드 클래스 캣과 직전 경주에 같이 뛰었죠. 같이 뛰어서 착차가 좀 났습니다. 이 정도 착차라면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간단히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마번을 정리를 하면 저는 1번마 원더풀터, 6번마 아웃넘벌드, 9번마 월드 클래스 캣, 11번마 판타스틱 타임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1번마 원더풀톱과 9번마 월드 클래스 캣 요 두 마필의 한판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웃넘버드가 기습 선행을 나간다면 버텨볼 수도 있는 경주고 판타스틱 타임은 정도윤 기수의 기승수를 한번 믿어보는 그런 경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부경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이 전적은 좀 짧습니다. 전적은 좀 짧은 마필들이 되고 출전을 했는데 자칫하면 부진의 늪에 빠질 가망이 높은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으로 봤을 때 뭐 장래 발전 기대치가 크다라든가 자력으로 뭐 형군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느낌의 마필은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진마 경주라 하더라도 승부는 갈리게 돼 있고 순위는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에 이 11번마 베르다 이 마필에 가장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요 순발력 좋은 선행마가 없는 경주입니다. 근데 예상외로요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마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도 나도 선행을 갈 수 있다, 선행을 갈 만한 편성이다로 붙어 뛰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이 되게 치열하고 몸싸움이 상당히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초반에 승부가 갈릴 수도 있는 지금 그런 편성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11번마 베르다는 최근 보시면 이제 유현명 기수가 주행 심사를 했고 계속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기마였겠죠. 근데 스타트가 조금 아쉬웠어요. 마지막에 끝걸음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근데 스타트가 좀 아쉬웠는데 이제 박재희 기수로 기수를 교체했습니다. 어쨌든 뭐 제일 열심히 타는 기수죠. 거기에 경주거리가 지금 1300m입니다. 이 베르다 입장에서는 늘어난 경주거리가 조금은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유현명 기수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서두르는 전개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박재희 기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흘러가는 대로 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쓰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베르다가 보면 약간의 좀 막판 탄력을 가지고 승부를 하는 그런 마필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박재희 기수한테 더 어울리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의 마필들을 다 보내놓고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직선주로 해서 분명히 기회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전개가 되게 유리하고요. 자,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마필 중에서는 이 7번마 스카이샷, 8번마 운주글로벌, 9번마 마이럴러바이 아마 이 세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주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 7번마 스카이샷과 8번마 운주글로벌, 9번마 마이럴러바이가 선행 경합을 하는 가운데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이 뭐 1번마 쿨러닝이나 5번마 상상 그 이상 이런 마필들이 선위권에서 좀 붙을 가망이 높고요. 외곽에 있는 11번마 베르다나 12번마 샤인머스터가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앞선에 뛰는 마필들 중에서 직전 그 입상 경험이 있는 9번마 마이럴러바이 이 말 정도가 그래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300m를 데뷔전으로 치러봤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앞선에서 좀 좋은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 기수로 봤을 때는 이 서승훈 기수가 만약에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간다면 막판까지도 마필을 끌고 버틸 수 있는 그런 기수기 때문에 솔직히 마필보다는 기수가 더 무서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8번만 운주 글로벌은 지금 이 순발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 마필이 이 컨디션이 좀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선행권에서 만약에 버틴다면 7번 스카이샷이나 9번마 마이럴러바이가 버틸 것으로 보이고요. 외곽에서 올라올 수 있는 11번마 베르다가 언제 추입 타이밍을 잡느냐죠. 자, 근데 제가 이 추입 타이밍을 좀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베르다가 만약에 추입 타이밍을 거의 뭐 직선주로 넘어서서 결승선주로 다 와서 추입 타이밍을 딱 잡는다. 그래서 앞선을 넘어간다. 그러면 앞선 선행마 두 마필 중에 한 마리와 동반 입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 11번마 베르다가 경주의 흐름이 너무 느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3, 4코너 이후 직선주에 들어서면서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하고 넘어가는 그림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선행마들이 다 못 버틴다고 봅니다. 그럼 그랬을 때 따라 들어올 수 있는 마필로 저는 1번마 쿨러닝을 보고 있습니다. 뭐 마필의 능력이 좋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 어렵죠.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이 다 신마들이니까요. 근데 마필이 데뷔전의 모습보다는 분명히 좀 더 나은 걸음을 보여줬고 직전 경주가요. 그리고 뭐 전진구 기수 뭐 기승기회가 그렇게 많은 기수는 아니지만 기승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입권에서 따라가면서 마지막 한 마를 노릴 수 있는 마필. 결국은 이 11번마 베르다가 어떤 전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은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쿨러닝, 7번마 스카이샷, 9번마 마이럴러바이, 11번마 베르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가운데 이왕이면 11번마 베르다가 선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경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경주 태역자마 핸디캡 1300m 역시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전경주가 다 12마필입니다.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지금 인기마가요. 2번마 블루 3번마 불의 축제, 4번마 정문 코빗, 7번마 특급 캠프, 그리고 최외곽에 있는 12번마 KI 이렇게 한 4마필 정도가 지금 인기권의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고 2번마 블루 아이콘이나 또는 8번마 불의 여신 그리고 11번마 월드 플라워 등이 이제 복병권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혼전 경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아마 오늘 전반부 경주 중에서는 뭐 가장 재미있는 승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2번마 KI가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거든요. 과연 최외곽에서 이 순발력을 살려낼 수 있느냐입니다. 거의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는 도주성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 경주거리가 1300. 자, 1300m. 오히려 1200보다 제가 봤을 때는 1300m가 앞선 승부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I 입장에서는 지금 이용락 기수가 기승하면서 또 1km의 감량 이점도 안 왔고 어쨌든 레이팅이 지금 35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인 승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 편성이라면 KI가 당연히 선행 승부를 하면서 마지막까지도 좀 버티는 그런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이용락 기수가
지금 2번 게이트에 있는 이 블루 아이콘에 주로 기승을 했었는데, 자, 이번 경주에는 12번 마 KI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블루 아이콘은 지금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거든요. 뭐 최근 최시대 기수가 못 타서 밀린 건지, 아니면 최시대 기수가 블루 아이콘을 타기 때문에 이용락 기수가 밀린 건지, 뭐 그거야 뭐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선행마의 감량 이점을 안고 있다라고 한다면 12번마 KI의 전개가 좋아 보이는데, 자, 문제는 인기 1, 2위를 같이 다툴 마필이 이제 4번마 정문코빗입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기록은 좋았어요. 기록은 좋았는데 뭐 이렇다 할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고, 이제 막판 탄력은 갖고 있다. 이 정도의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시종일관 외곽 주행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아름다운 질주의 대상경주에 나왔습니다. 상대가 뭐 엄청나게 강했죠.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는데, 그 다음번 11월 달 경주에서 1번 게이트에서 기습 선행을 갔습니다. 기습 선행을 가고 버텨냈죠. 그러니까 그 다음 경주에서도 역시 승군전이지만 선행을 갔습니다. 선행을 가서 마지막까지 버텨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 정문코빗이 결국은 선행을 가야지만 되는 마필이냐 아니냐 이건데, 이번 경주는 어쨌든 객관적인 능력상 KI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4번마 정문코빗이 뒤에서 이제 모를 맞으면서 뛰어야 되는데,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가 지금 보여준 모습으로 봐서는 4번과 12번의 동반 입상이 좀 유력해 보이는 경주이기는 하는데, 전개에 있어서 이 4번마 정문코빗이 조금은 불리한 전개를 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이 조금, 그러니까 결국은 KI가 완전히 도주성 선행을 갈 때 정문코빗이 만약에 앞선과 경합을 하는 그런 전개를 한다면 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차라리 KI가 선행을 가면 정문코빗이 외곽으로 빼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정도로 간다면 저는 오히려 가망성이 있는데, 안으로 파고드는 전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서로 좀 어려운 전개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7번마 특급 캠프가 지금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인기마입니다. 자, 이마필이 최근 두 번의 그 국산마 5군 경주를 치렀는데, 국산마 5군 승군전에서는 앞선에는 나왔지만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직전 박재희 기수가 외곽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까지도 한번 탄력을 좀 보였었습니다. 자, 1600m, 1400m를 뛰고 다시 1300으로 내려왔습니다. 1300m 기록도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저는 인기도에 비해서 글쎄 배당의 메리트가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가 상당히 좀 경주의 흐름이 좀 빠를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특급 캠프가 그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를 보면 앞선 전개를 했을 때예요. 근데 앞선 전개를 좀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번 경주에서는. 그렇다고 이마필이 뒷심이 막강하냐면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들어오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한 인기마가 될 가망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정도윤 기수가 기승한 3번마 불의 축제가 스타트가 상당히 좀 안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 마필인데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필이 8번 게이트, 9번 게이트였다가 지금 3번 게이트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빠른 순발력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스타트만 만약에 돼서 선입권의 자리를 차지하고 갈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발을 좀 쓸 수 있다라고 보고요. 외곽에 있는 이 11번마 월드플라워는 지금까지 4번을, 지금까지 22번을 나와서 준우승만 3번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볼 게 없는 마필이죠. 다만 이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팔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이 마필이 쫓아올 수 있는 시간은 좀 없다라고 보고요. 차라리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이 2번마 블루 아이콘이 최시대 기수가 최선의 승부를 만약에 한다면 승군전이기는 하지만 최근의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요. 마번을 정리하면 2번마 블루 아이콘, 3번마 불의 축제, 4번마 정문코빗, 12번마 KI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가운데 인기마인 7번마 특급 캠프는 뒤로 돌리고요. 4번마 정문코빗이 과연 어떤 전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입상의 순서는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경주입니다. 부경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혼전 경주입니다. 그러면서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필이 지금 편성으로 봤을 때 그 마필의 순발력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마필이 탁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자리잡기 싸움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 이 외곽에 있는 12번마 릴리즈 에디션 좀 6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을 거둔 마필이고요. 좀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내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지금 국산마 5군에서 정체기를 보이는 마필과 국산마 6군에서 이제 승분전을 갖는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는데, 승분전을 갖는 좀 상승세의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해 보이는 경주인데, 이 12번마 릴리지 에디션의 장점은 국산마 5군에서 두 번의 경주 경험을 갖고 있다. 이게 장점입니다. 이게 장점인데, 이 마필이 좀 앞선에 붙였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내는 마필인데, 전체적으로 그 순발력으로 상대 마필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순발력을 갖고 있냐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거기에다가 외곽 게이트에 있다라는 불리함, 이 불리함을 좀 극복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릴리즈 에디션이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마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전개로서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고요. 아마 이번 경주에 보면 좀 압도적인 인기 1위마가 2번마 알레킹이집니다. 다만 후차권이 조금은 혼전 상태로 흐르는, 그래서 혼전 경주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경주에서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이 압도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이번마 알레킹이지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죠. 만약에 이마피를 믿는다면 당연히 충마를 놓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마피를 만약에 믿지를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배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막권 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조합을 줄일 수가 있고 환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마 팬들이 어떤 생각에 빠지냐 하면 충마를 빼고 가버립니다. 이번만 알레킹이죠. 왜? 그래야지 들어왔을 때 배당이 큰 것들이 보이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확률이 높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마는 이겁니다. 인기마가 능력마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경주는 인기마 경주로서 이 인기마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냥 이 인기만 있을 뿐이지 능력이 동반되지 않은 인기마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경주는 터지는 경주입니다.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되고, 충마가 서 있는 경주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이 충마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충마를 만약에 믿을 수 있다면 조합수, 내가 베팅하는 조합수를 줄여야지만 환수가 가능해집니다. 자, 이 이번마 알레킹이지가 데뷔전에서 이제 선행을 나갔죠. 선행을 나가고 마지막까지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데뷔전 자체가 지금 1200에 출전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어차피 3살 된 마필이고 이제 1점뿐이 안 치렀는데 2점 치르고 내년 4살로 지금 넘어가는 그런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낄 게 별로 없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게이트 2점까지 안 왔고 순발력들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마필이 앞선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 이외에 또 하나의 승문전을 갖는 이 6번마 월드5 이 마필도 데뷔전에서 이제 우승을 하고 올라왔는데, 자, 1000m에서 지금 1200m로 거리를 조금 늘렸습니다.
근데 이 데뷔전에서는 1번 게이트에서 어쩌면 좀 편안한 선행을 했던 거죠. 그런데 순발력이 막강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 즉 이마필이 이번 경주에서는 따라가는 전개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경주가 제가 처음에 12번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보시면, 음, 2번마 뭐 알레킹이즈라든가 또는 4번마 마하원더, 6번마 월드파이브, 7번마 여수파이터, 이런 마필들의 순발력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비슷비슷한데 12번마 릴리즈 에디션이 제가 보기엔 자력 승부는 어렵지만 휘감고 나올 가망은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그러면 12번마 릴리즈 에디션보다 앞선에서 뛸 수 있는 선행만은 버틸 수 있는데, 릴리즈 에디션과 경합을 하거나 뒤에 붙어 있는 말들은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가장 위험하게 봐야 될 게 저는 6번마 월드5로 보고 있는 거고요. 7번마 여수파이터는 최근의 모습을 보면 지금 상승세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승세의 모습이 순발력으로서가 아니고 따라가는 전개입니다. 거기에 조교무수까지 좋아 보였고 박재희 기수가, 믿고 보는 박재희 기수가 기승했다면, 저는 이 7번마 여수파이터가 초반에 선행 경합에 휘말리지 말고요, 자기 자리 차지하고 간다면 마지막 한 발 쓸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9번마 한강세이버, 조인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데뷔전에서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인기마였죠. 인기마인데 밋밋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다음 경주 11월 27일 경주에선 역시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기습 선행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막판까지 버텨냈는데 버티는 힘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9번 한강 세이버나 7번마 여수파이터는 좀 장래 발전 기대치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전개로 봤을 때 버텨낼 수 있는 전개도 좀 가능해 보이는, 저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따라가면서 전개를 할 수 있는 11번마 용산 운기. 자, 이 마필이 그렇게 뭐 강한 느낌을 주고 있지도 않고, 솔직히 이번 경주에서는 아마 비인기마가 될 가망이 되게 높은데, 직전 외곽 게이트에서 선입권에서 붙여 뛰었단 얘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마필 비록 승분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앞선이 치열한 경합이 나올 상황이라면은 마지막 한 발 끝걸음을 좀 끌어낼 수 있는, 저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용상홍기가 만약에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어느 정도 배당의 메리트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이번마 알레킹이지가 좀 좋은 전개가 가능한 가운데 후차구는 좀 오리무중일 가망이 높고요. 솔직히 알레킹이지도 지금 승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마로서 확실히 믿을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지만 이 정도 편성이라면 좀 믿어야 된다. 왜? 막권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경주는요, 솔직히 이 말 저 말이 다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압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개, 그런 배팅이 돼야 되고요. 솔직히 제가 뭐 이런 설명을 지금 자주 드리는데, 압축할 자신이 없으면 배팅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배팅을 안 하고 관전하는 것도 경마를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알레킹이지, 7번마 여수파이터, 9번마 한강세이버, 11번마 용산운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기복마의 경주입니다. 그리고 마필의 능력 차이가 좀 엇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혼전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1400m 경주거리, 아무래도 상당히 좀 마필들한테는 어려운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좀 물고 물리는 그런 경합이 될 가망이 높은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번 경주를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1번마 서부 빅스텝의 선행에 3번마 닥터 펜타곤,
5번마 스파이스 인디, 그리고 7번마 위드선의 취입 타이밍. 저는 딱 이렇게 네 마필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어느 정도 좀 능력이 되는 자력으로 승부가 가능한 마필들도 몇 두 보입니다. 보이지만 어쨌든 압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1번마 서브 빅스텝은 좀 아쉬운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 마필이 특이하죠. 데뷔전을 대상경주를 치렀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막판에 이 마필의 인기도가 확 올라가 버렸던, 근데 결국은 경합 상황에서 버티지를 못하고 후미권으로 밀리고 말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월달 경주에서 인기 1위를 지켜내면서 순발력 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끈끈하게 버티는 모습까지도 보여줬고, 직전 승군전에서 조금 아쉬운 승부를 했죠. 이 정도 편성이라면 저는 서브 빅스텝이 당연히 좀 왔어야 된다라고 보는 편성이었었는데 좀 아쉬운 3착을 좀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이 1번마 서브 빅스텝이 게이트에 2점도 안 왔고 마땅한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독 선행이 좀 가능한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1400m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선행으로 한 바퀴 일순한다라는 게 아주 능력이 있지 않은 이상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이번 경주는 어찌 보면 이 서브 빅스텝이 딱 치고 나가는 가운데 선입권이 엄청나게 두터워질 경주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행을 가는 마필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전개가 좀 가능해 보이고요. 3번마 닥터 펜타곤은 이제 직전 경주에서 마지막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까지 12번을 나와서 2번의 준우승을 거둔 마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능력이 뛰어나다 뭐 이러지는 않은데 3착을 3번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모습은 좀 보였는데 뭔가 한 발이 좀 아쉬웠던 거죠. 근데 직전 경주 이제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좀 비인기권의 마필이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견제 없이 올라오면서 막판에 자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자, 이번에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거든요. 자, 부담 중량은 지금 2kg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지만 최은경 기수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 닥터 펜타곤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그러니까 최은경 기수의 기승 스타일에 좀 어울리는 마필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만 이 마필이 초반에 자리 잡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 뒤로 호미권으로 처지게 되면 올라올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입권에서 좀 자리를 잡고 가야 된다는 거고요. 자, 5번마 스파이스 인디는 계속해서 아쉬움입니다. 이 마필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분명히 끝걸음은 좀 갖고 있는데 초반 스타트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주의 흐름이 아주 빠른 경주에서는 이 스파이스 인디가 맥을 못 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앞선의 마필들, 다시 말하면 경주를 주도하는 마필들이 끝걸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편성의 경주에선 스파이스 인디도 근성으로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봤을 때 이 1번마 서브 빅스텝 정도가 좀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그 이외에 뭐 8번마 히든찰리라든가 뭐 10번마 창창대로 뭐 이 정도의 마필, 또 외곽에 있는 12번마 원더풀 오션, 이 정도가 이제 선입권을 형성하면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마필들이 1400을 끝까지 버티기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스파이스 인디가 취입 타이밍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7번마 위드선입니다. 자, 이 마필이 이제 데뷔전에서 우승을 하고 이제 승군전에 나선 마필이죠. 자, 이런 마필들이 대부분 승군전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기만 많이 끌고. 근데 이 마필은 데뷔전에서 보면요, 뒷심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앞선에서 막 그 선행, 단독 선행을 나가서 모래 안 맞고 뛰면서 여유있게 우승을 했던 그런 류의 마필이 아니고, 뒤에서 맞을 거, 모래 맞을 거 다 맞아가면서 진로 다 막혀가면서 뚫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신마가 이런 경주를 펼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데뷔전도 1200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마필은
단거리형이라기보다는 순발력 위주의 단거리형이라기보다는 중장거리형이 될 가망이 좀 높은 마필입니다. 주행심사도 보면 스타트가 안 됐죠. 근데 주행심사에서 마지막 끝걸음이 12초 3입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위드선이 저는 점점 이 마필이 전적을 쌓아가면서 경험을 쌓는다면 향후에 좀 발전 기대치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 하이군 시절에 단거리에서 순발력 좋은 마필들과 버텼을 때 과연 초반에 이 벌어진 거리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느냐인데, 이번 경주는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선입권이 두텁긴 하지만 강하지는 않은 그런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드선이 비록 승군전이긴 하지만 이번 경주도 역시 믿을 만한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서부 빅스텝, 3번마 닥터 펜타곤, 5번마 스파이스 인디, 7번마 위드선,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불경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14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형군에서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과 그리고 상승세 시네마의 한판 승부인데, 아무래도 상승세 시네마한테 조금은 더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자, 9번마 매직 클래스와 11번마 아틀라스, 이 두 마필에 지금 인기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자, 11번마 아틀라스는 직전 도민일보배에서 인기 1위였죠. 이때 이 아틀라스하고 닥터우스카 이 두 마필이 압도적인 인기 1위였는데, 이걸 깨고 이변을 일으킨 마필이 지금 출전하는 9번마 매직 클래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둘은 지금 리턴 매치가 되고 있는데, 과연 리턴 매치에서도 그런 매직 클래스가 아틀라스를 좀 여유 있게 이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치열한 접전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아틀라스는 분명히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어떻게 보면 전개에 좀 이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뭐 순발력이 아주 막강한 마필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은 갖고 있고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이제 그 중장거리로 가면서 상위군으로 올라가면서도 역시 적응을 좀 쉽게 해내는 이제 그런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매직 클래스는 이번 경주가 과연 이 직전에 이 준우승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좀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인데, 제가 봤을 때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일 가망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진 모습으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혼합 4군의 마필들이 약간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고 안 믿지도 못하는 그런 마필들이거든요. 그런 면에 비해서는 이 매직 클래스가 지금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비교적 강자와 싸웠고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은 유리하고, 여기에 믿고 보는 박재희 기수까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그 2착을 차지한 여세를 살려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마 매직 클래스와 11번마 아틀라스 이 두 조합의 동반 입상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이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좀 이변이 발생을 한다면 9번마 매직 클래스가 좀 부러질 가망이 높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의 마필들도 호시탐탐 기회를 다 노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뭐 서부특급 같은 경우에도 국산마 4군 또 혼합 4군 경주에서 어느 정도 좀 적응력을 좀 키운 마필이고요. 3번마 베스트윈드는 최근에 컨디션이 전혀 살지는 지금 못하고 있지만 뒷심은 상당히 좀 좋은 마필입니다. 자, 투어버스도 국산마 5군 직전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제 승군전에 나왔는데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도 앞선 전개가 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행승부를 할 수 있다면 좀 좋은 결과도 나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이 9번마 매직 클래스와 11번마 아틀라스를 좀 깰 수 있는, 이 조합을 깰 수 있는 마필로 보는 마필은 딱 두 마필입니다.
5번마 라운드 플래시 그리고 2번마 서브특급입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감량 이점입니다. 서브특급은 직전 경주에 비해서 3kg의 감량 이점을 나눴다. 5번마 라운드 플래시는 직전 경주에 비해서 무려 4.5의 감량 이점을 나눴습니다. 특히 이 라운드 플래시는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13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두 번의 준우승. 여기까지는 평범하죠. 근데 3착이 5번입니다. 자, 이 마필은 어떻게 보면 좀 근성이 부족하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비교적 상대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고요.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바로 직전 경주죠. 직전 경주 여기에 나오는 이제 BK 하나와 같이 뛰어서 BK 하나가 준우승, 라운드 플래시가 좀 아쉬운 3착을 좀 차지를 했는데, 이때는 저는 최시대 기수의 기승이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이 정도에선 당연히 저는 왔어야 되는 그런 편성이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용락 기수가 이제 4.5의 감량 이점을 안고 간다. 그러면 이마필도 제가 봤을 때는 선행 승부를 할 가망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뭐 4번마 투어버스나 5번마 라운드 플래시 그리고 9번마 매직 클래스 이 세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할 가망이 상당히 높고요. 11번마 아틀라스가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서승원 기수가 그냥 아틀라스를 가지고 선행 승부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러면 좀 어려운 전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이런 승부가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 5번마 라운드 플래시가 초반에 이 감량의 이점을 안고 좀 강하게 치고 나올 수 있다면 저는 경주를 주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마 두 마필의 능력을 좀 상승세에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믿는 가운데 감량의 이점이 있는 말 두 마필이 감량의 이점을 살려서 기습 선행 그리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 이렇게 노릴 수 있는 그런 전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서브특급, 5번마 라운드 플래시, 9번마 매직 클래스, 11번마 아틀라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산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별점 B형 18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경주 편성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재미없는 경주입니다. 1800m 장거리 경주인데 상당히 오래 봐야 되죠, 이 마필들을. 근데 어떤 마필에 뭐 능력이 있거나 뭐 이래 보이는 마필들은 솔직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7번마 아르크투루스 2세 말이죠. 2세 마필인데 이 마필이 뭐 브리더스컵이나 또는 뭐 아름다운 질주배에서는 뭐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반 경주에서는 자기 걸음을 내줬던 마필입니다. 자, 실질적인 지금 승분전인데 과연 이 마필이 선행 승부에서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게 하나의 관건인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 보여진 모습으로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이 대부분 기복 내지는 부진마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보여줄 걸음이 더 있어 보이는 2세 마필 그리고 또 하나 부산의 1800m는 서울의 1700m 비싸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마필이 좀 유리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아르크투루스가 과연 마지막까지 버티느냐 못 버티냐는 솔직히 나중 문제고요. 초반에 선행을 강하게 치고 나가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다면 글쎄요, 솔직히 뒤에서 올라올 마필도 저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에 좀 또 하나 인기마죠. 이 3번마 올크라운. 이게 1600m 경주 직전 경주에서 이제 추임력을 보이면서 이 마필이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이때 좀 이변이 일어났었던 경주죠. 그래서 고배당이 좀 나왔던 그런 경주인데 직전 경주에 비해서 지금 3kg가 부담 중량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최근 보여주는 모습은 좀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했는데 자, 3kg가 직전 경주보다 좀 올라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기마이긴 하지만 이제 과도한 인기가 몰렸을 때는 한 번쯤은 좀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원체 이번 편성 자체가 그렇게 뭐 강한 편성이 좀 아니다 보니까 이 이마필도 좀 3세말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여줄 거름은 더 있다라고 봤을 때 완전히 뒤로 돌리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신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에서 그냥 형군에서 잔뼈가 굵은 마필, 이 마필 두 마필을 좀 추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외곽에 있는 이 11번마 파이널 프런트입니다. 일단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이 마필은 원래 막판 탄력이 좀 좋았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철호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뭐 정도윤 기수나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자기 모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끈끈함을 좀 갖고 뛰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제 6세가 된 마필이고 67전을 뛴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거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편성의 혹이죠. 그리고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기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기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4번마 원더풀 시크릿입니다. 이게 부담 중량이 지금 58이에요. 레이팅이 뭐 가장 높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부담 중량이 상당히 지금 좀 높아졌는데 지금 레이팅이 제일 높은 말이 이 원더풀 시크릿과 외곽에는 10번마 런파이터인데 런파이터는 이제 서강주 기수가 기승을 함으로써 감량 혜택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제 부담 중량이 56이 되는 거고 원더풀 시크릿은 그냥 58입니다. 뭐 최근 유현명 기수 계속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또 기본 기승술은 갖고 있는 기수거든요. 그리고 이 마필이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좀 편성의 호기를 만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 인기마인 7번마 아르쿠트루스도 과연 1800을 버틸 수 있을까? 또 2세 마필이고 이런 점이 좀 있는 거고요. 3번마 올크라운도 직전 경주 고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온 마필, 다시 말하면 비인기권의 마필이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그렇게 강하게 믿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형군에서 좀 잔뼈가 굵은 마필들, 경주 경험이 많은 마필들한테도 한 번쯤의 기회는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3번마 올크라운, 4번마 원더풀 시크릿, 7번마 아르크투루스, 11번마 파이널 프런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1200m 전체 12마필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1200m 단거리 혼합 3등급의 마필들이다. 그러면 기본적인 순발력들은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지금 대거 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승세의 마필, 그리고 장래 발전 기대치, 다시 말하면 상위군까지, 최상위군까지도 갈 수 있는 지금 능력 있는 마필들이 좀 출전을 했기 때문에 승부 자체는 상당히 좀 재미있는 승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인기마들의 능력 차이가 아직까지 보여준 걸음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배당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싱거운 승부도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말이 이 6번마 어게인 터치하고 9번마 닥터 우스카입니다. 자, 닥터 우스카는 직전 도민 일보버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최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와서 이제 선행 승부를 했던 마필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지금 그 앞선 전개가 좀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버티는 힘까지도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자, 그전 9월 25일 경주에서는 이 어게인 터치한테 닥터우스크가 간발의 차이로 이제 우승을 내줬었던 한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쨌든 닥터우스카 입장에서는 승분전이라고 봐야죠. 승분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3kg에 지금 감량 이점이 있습니다. 자, 6번마 어게인 터치는
최근 성적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그러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지금 승군전에 나왔습니다. 자, 또 이용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용락 기수 상당히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어게인 터치가 최근까지 지금 뛰어온 행보를 보면 막강 순발력을 앞세워서 선행 승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 과연 그러면 어게인 터치와 닥터 오스카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쉽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죠. 근데 만약에 이 어게인 터치의 부담 중량이 만약에 감량 기수인 이용락 기수가 기승을 안 하고 일반 기수가 기승을 했다. 그러면 저는 좀 어렵게 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감량의 이점이라는 건 솔직히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서 말하는 감량이라는 거는 지금 상대적 감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어게인 터치도 지금 무시 못할 말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마필이죠. 이 4번마 언브레이크. 역시 이 마필도 승군전입니다. 그러니까 조인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직전 경주에 비해서 4kg의 감량 이점을 아는 마필입니다. 승군전이긴 하지만 이 마필도 순발력은 좋은 마필이고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한 마필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순발력을 살릴 수 있는 4번마 언브레이크나 6번마 어게인 터치, 9번마 닥터 오스카가 초반에 치열한 선행 경합을 할 텐데요. 자, 이게 1200m 경주입니다. 1200m 경주가 의외로 추입 승부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선에서 막 물고 물리는 혼전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선입 또는 바닥권의 맞빌들이 마지막에 직선주로서 추입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경주입니다. 자, 물론 지금 이번 경주에 나오는 이 앞선에 뛰는 마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뒷심도 갖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마지막에 바닥을 파는 그런 마필들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버틸 수도 있다지만 그렇다고 경합 상황이 만약에 크게 벌어진다면 어부지리로 다른 마필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앞선에 붙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닥 추입권의 마필들은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외곽에 있는 이 12번마 디 러블리킨이 좀 어려운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마필들 지금 제가 거론한 마필들이 다 승군전의 마필들인데, 자, 직전 경기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던 이 7번마 남도킨 이 마필은요,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막판 탄력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어떻게 풀릴 것이냐에 따라서 이 마필의 성적이 많이 갈리는 그런 마필인데, 자, 직전 경주에 비해서 이제 3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좀 불리한 핸디캡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역시 또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선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면서 선입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간다면 이 순발력 좋은 인기마들보다 거리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앞선의 마필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경합 속에서 발걸음이 무뎌진다면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말이 7번마 남도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어느 정도 인기말을 좀 믿는 가운데 이변이 일어난다면 7번마 남도퀸의 마지막 추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4번마 언브레이크, 6번마 어게인 터치, 7번마 남도킨, 9번마 닥토스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